번째 이슈는요, 메인 이슈이기도 한데, 오늘 사실은 또 중요한 이슈가 오늘 그 뭡니까? 이성균 씨 이슈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 정치권에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거죠. 탈당. 정치적으로 지금 빅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맡았고, 오늘은 이준석이 탈당을 하고, 내일은 김건희 대장동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은데, 오늘 이준석이 드디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갖고 말이 많았는데, 저도 탈당을 할까 과연? 그렇게 사실은 의심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 우리 이초코 조아님처럼 갈비집에서 자기 동네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특이하죠, 이것도 참 특이해. 모르겠어. 갈비집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슈화하려고 일부러 한 걸 수도 있고, 보통은 국회에서 하거든요. 국회에서 할 수 있죠. 천화동인 중에서 허은하 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허은하 의원이 국회를 잡아주면 되거든. 근데 허은하 의원이 국회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좀 눈여겨볼 일이에요. 요번에 천화동인 중에서 이 누구였죠? 김용태인가 이름이? 얘는 지금 그냥 잔류하기로 이미 얘기를 했고, 천하용인 이 사람들이 다 이준석 신당을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비례니까 뭐 당장은 안 오겠지. 당장은 입장을 안 밝히겠지. 그리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허은하가 이거를 기자회견장을 잡아주면 너 탈당해라. 아마 지금 류정한테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너 탈당해라. 그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준석 당으로 가더라도 우선은 좀 거리두기를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이번에 이준석은 그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탈당 선언을 했어. 어저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그 수락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한동훈 수락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연설이 얼마나 저질인지. 저질이죠. 난 역대 이따위 연설을 본 적이 없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인데, 우선 비대위잖아, 비대위. 당이 아주 비상한 일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반성 먼저 해야 돼. 우리 당이 국민들의 바람에서 멀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제대로 호응받지 못하는 거는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반성. 그 당 대표,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 우리 당은 이런 당이다. 죄송하다. 이런 거 못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이 없어, 한동훈은. 우선 반성이 없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 뭐예요? 야당 욕. 586 운동권 세력 욕하고, 그리고 뭐 개딸 전체주의 욕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병신. 뭐하는 새끼야? 아니, 여당 비대위원장이면 여당을 어떻게 이끌어서 사실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거든요, 여당은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한동훈 했던 꼴을 보면요, 집권 야당을 비판하는 것 같아. 진짜 웃긴 거예요. 야당이 원래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 이 새끼는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여권에, 여당에. 그런데 마치 머릿속에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 야당인 것 같아. 집권 야당. 그래갖고 막 집권 야당을 막 비판을 해. 정신이 나간 새끼라니까요. 근데 어저께 한동훈이 발표한 이 수락 연설은요, 정말 최악이야, 최악. 정말 저질. 너무 고맙지, 우리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잘할 가능성은 없구나. 너무 기쁘지.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이 그걸 너무 열심히 썼고 너무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 글 페이퍼가 뭐 너덜너덜했다 뭐 그따위 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이따위 글을 써? 아, 한심한 새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준석 이 탈당 연설 아닙니까? 그 전문을 봤어요. 그 기준점이 있는 거지. 어저께 한동훈 했던 거와 비교해가지고 오늘 이준석이 한 내용을 보니까 이준석 연설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훌륭했어요. 훌륭했어. 한동훈 거 보고 나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뭘 하냐? 자기 반성 먼저, 자기 반성. 이게 순서지요. 자기 반성. 뭐냐면 자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에 시대착오적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간 이준석이 들어가갖고 윤석열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유대간들이란 표현 만들면서 당에서 시끄럽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자체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한테 당에 그냥 남아있어라. 좀 때를 기다려라. 하면서 실제로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맡으라는 그 제안도 있었는데 자기는 그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실은 오늘 이준석 그 탈당 연설문을 보면요. 한동훈을 겨냥해서 한 글이 많아요. 한동훈과 김건희. 되게 셌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전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런 건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입니다. 야, 이거 보면요, 이준석이 왜 탈당해서 왜 제3의 정당 간다는 겁니까?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말 아니야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거 김건희죠. 뭘.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김건희잖아. 김건희. 몰라. 혹시 뭐 천공일 수도 있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탈당하는 이유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센 거지. 아니면은 이게 이런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지금 이 정부가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반성을 해. 자기가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보물. 이거 이제 서울의 봄 영화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영혼으로 만들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한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우리를 반성한다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합니다. 이 아래부터는요, 사실은 한동훈에 대한 도발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우선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국회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국회의원들과 달라. 나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나는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다 그랬거든요. 5천만 명의 언어. 한동훈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5천만 명의 언어로 어제 했던 말이 뭡니까? 결국은 그냥 민주당 욕이에요.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을 생각하면서 이준석이 쓴 글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뭐라고?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검투사들의 검수를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 주십시오. 이거 딱 봐도 누굽니까? 어저께 수락연설에서 시종일관 그냥 민주당 욕만 했던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5천만 명의 언어로 산다고 하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끝없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 칼잡이 언어잖아.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되게 센 표현이에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검찰 독재국가 얘기하는 거죠. 전두환이 대통령이었고 노태우가 당대표였던 그 민정당 시절 있잖아. 그걸 갖고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야.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대통령 검찰이고요. 비대위원장 검사고요. 원내대표 경찰이고요. 다 그런 거 아니야. 방통위원장 검찰이고요. 금강위원장 검찰이고요. 대박.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은 그 민주당 욕만 했지만 이준석은 사실은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지 사실. 누군가는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100번 고쳐주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한동훈한테. 한동훈에게 하는 얘기. 한동훈에게.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많이 의심을 사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판을 해도 한동훈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한동훈을 직접 건드린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변희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이거는 나중에 국민의힘이 한동훈과 이준석을 딱 쌍두마차로 해서 결국은 총선을 하려고 하는 거다. 두 사람 싸움 안 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시종일관 어제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막 이빨을 드러댄 그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한동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준석 그 연설을 보면 앞으로 재밌겠다. 세기의 말싸움. 세기의 맞조롱. 앞으로 이준석과 한동훈이 직접 부딪혀갖고 서로 이렇게 말싸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밌잖아. 이준석도 말 잘하고 한동훈도 말 얼마나 싸가지 없이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게 이준석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한동훈 보니까 이 새끼는 더한 것 같아. 그래서 두 사람이 붙으면은 참 볼거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교육개혁, 감금개혁 얘기도 하고 뭐 국민연금 얘기도 하고 자기 동네 이야기도 하면서 이 마지막은 사실은 참 잘 썼어요.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평범한 그 본인이 상계동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계동의 그 시민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로 그 민생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껴가며 대나이의 교육비가 가치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4호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20분간의 부대낌 속에서 졸고 있는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습니다. 뭐 이런 글 쓰면서 아주 서민적인 이야기 하지. 거기에 또 하나 서희초 고등학교 교사의 아픈 사연과 박정훈 대령의 고난수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이슈들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한계인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지금 윤석열이 이거를 거의 국기문란처럼 딱 인정해 버리니까 보수에서도 이 최상병 죽음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분노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윤석열이 맞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그래. 우리나라가 사실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네 편 내 편이 갈라진 게 있어. 우선 보세요. 세월호라든가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 얘네들은 이거를 완전히 정치화시켰잖아. 정치화시켜갖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거야. 저분들은 민주당 편이야. 우리한테는 유리한 이슈가 아니야. 이 새끼들은 얘기 안 해. 이태원 참사 얘기 안 하죠. 세월호 얘기 안 해. 이준석도 얘기 안 하잖아. 사실은 윤석열 이 정부 들어와갖고 가장 큰 참사가 뭐냐면 이태원 참사인데 이거 얘기 안 해. 물론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라든가 박정훈 대령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지. 큰 사건이고.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이거부터가 사실은 이준석이 몸담고 있는 이 보수, 이제 어차피 이준석은 보수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 세계관에서는요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를 얘기 안 하는 거야. 고작 얘기해봤자 어디? 고작은 아니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야. 서희초 선생님 교사 그리고 박정훈 대령까지. 그러면 자기는 돈 드는 선거 안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이거는 이제 재벌집 아들 그 JTBC 드라마 대사지요.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한테 이기는 방법 했더니 이 드라마에서 진도준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새우 몸집을 키워야죠. 제 말은 양당이 서로 이렇게 있는 사이에서 자기가 신당 만들면 그 신당이 몸집이 커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탈당과 함께 신당 만들겠다는 선언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자기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다 이게 말합니다. 넥스트 스텝이라는 거는 나만의 다음 길을 가겠다 그것도 있지만, 넥스트 스텝은 스티븐 잡스가 85년도에 설립한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건 이 중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번에 탈당 선언 및 그리고 동시에 창당 선언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지금 어저께 한동훈이 했던 그런 한 20점짜리, 20점도 많아, 한 15점짜리 연설에 비하면 한 80점은 되는 연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한동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연설이 내용이 뭐야? 운동권 정치, 개딸 전제주의, 청산하겠다. 이게 뭡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씨발 지금 시대정신이 운동권 정치 청산하는 거래. 아니 어떤 시민들이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한심한 새끼. 겨우 야당의 운동권 정치 청산하는 게 여당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 목표야? 한심한 새끼. 아유.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한동훈이 했던 이 어이없는 연설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주 날카롭게 한마디 했어요. 정말 짱이야. 재밌는 것 같아. 오늘 최고위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축하한다 하면서 민주당도 앞으로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도 뭐라고 하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의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한동훈 이거 봐봐. 운동권 정치, 개딸 전체주의 청산하겠다 그러고 있잖아. 아니 무슨 여당이 야당을 견제를 해. 집권 여당이 있는 거지 집권 야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이 새끼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거야. 저 집권 야당을 가만둘 수 없어. 집권 야당의 운동권 정치, 개딸 전체주의 이거 청산해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 여당이 야당을 막 견제하고 있다니까? 여당은 정권과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야당은 발목을 잡고 욕을 하더라도 좀 여당이 야당을 다독이면서 좀 도와달라. 지금 국정 운영해야 되는 도와달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갑자기 막 집권 야당을 막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집권 야당인 것처럼 이재명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야. 너무 한심하지. 내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저께 연설 보면서 아마 정말 기겁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비대위원장이 뭐 저런 새끼 다 있어? 그렇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 오늘도 나 정말 놀랬어. 깜짝 놀랬어. 오늘 한동훈이가 또 기자들하고 나와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매일 질문하니까. 근데 정말 골 때린 거. 우선 오늘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한 건데 하나는 이준석을 비판했죠. 오늘. 어저께 이준석도 한동훈 이야기는 안 하지만 문맥을 보면 한동훈 비판이었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오늘 한동훈도 이준석 말은 안 했지만 딱 글을 보면 이준석에 대한 공격이죠. 뭐냐면 일각에서 언급되는 세대교체론에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이론. 이거 이준석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세대교체론이란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준석이 했던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 참 자연이지.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부딪혀갖고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지. 그리고 또 뭘 하냐. 여러분 기사 보세요. 골 때려. 내일 28일 날 이재명 대표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이래요. 지금. 나는 이재명이 한동훈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날 것 같지요.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 기사가. 한동훈이가 내일 이재명 대표 만나려고 조율 중이고 본인이 뭐라고 하냐. 예방해야 할 분들이 많은데 관례에 따라 그분들 일정에 맞춰가서 인사드리려고 한다. 그러고 있잖아. 지 입으로.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일 만날 건데 내일 만날 거다. 내일 인사드리러 갈 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떠드느냐.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아니 유튜버야? 야 한동훈 너가 씨발 그냥 뭐 일개 정치 유튜버냐? 그럼 나처럼 방송이나 해 그냥 이 새끼야.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려면은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일 야당 대표를 만나갖고 인사 간다며. 근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선 민주당이 검사를 싫어합니까? 우선 민주당은 검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뭘 싫어하는 거야?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 검사들의 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행태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이재명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검사도 싫어하면서 검사인 척 사칭해갖고 150만 원 벌금 받은 이재명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네. 이재명이 절대 존엄입니까? 절대 존엄인데 지금 이낙연이나 저 친명계 새끼들 저렇게 매일 나와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게 해요? 병신 새끼? 이런 새끼가 어저께는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그 당정 지금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수직관계를 좀 바꿔야 된다 말하니까 어저께 한동훈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금 대통령실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수직관계 아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다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이 당을 쥐락펴락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수직관계라고 다 알고 있는데 아니래. 그거 수직관계 아니래. 아유 개새끼. 아유 한심한 새끼. 그런 새끼가 오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일 이재명 만날 거면서 이재명을 왜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냐. 아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아, 이 대표가 그래서 내가 들은 생각은 이 새끼가 지금 이재명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이재명을 막 도발해가지고 야, 안 만나 오지 마. 지금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일부러 이재명과 민주당을 장악해갖고 한동훈을 안 만나게, 너 안 만날 거야.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아, 정말 한심한 새끼. 근데 다행인 거예요. 저는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거는 민주당한테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겁니다. 한동훈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내년 4월까지. 저는 한동훈 어저께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한동훈 이 새끼 한번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뭐라 할까,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기자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표현들 한번 두고 보세요. 바닥에 금방 드러나. 바닥이 검찰 기자들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 기자들이 알아서 다 써줬지만 정치부는 다르죠. 여기는 지금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에요. 정치부 기자거든. 정치부 기자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아마 그 맛을 된통 아마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지금 한동훈과 이준석이 사실 공개적으로 서로를 막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말싸움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준석의 탈당을 계기로 앞으로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 싸가지 없는 이 뭐라고 할까, 싸가지 없는 농객이라고 할 수 있죠. 말싸움을 참 싸가지 없게 하는 넘버 원, 투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조롱하고 싸우는지 그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달수님의 햇 곱창김. 이 곱창김은 지금 사물리에서 3년째 판매하고 있는 사물이 역대 최고의 그 뭡니까, 이 자랑스러운 품목이죠. 진짜 이거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100% 유기농 곱창김입니다. 지금 이 똑같은 제품이 농협 하나라마트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 가격에 40% 할인한 가격이 지금 한 속에 29,000원, 두 속에 55,000원입니다. 한 속에는 100매지요. 택배비는 무료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010-5838-6645 들어가셔가지고 주문하셔갖고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달수님의 햇 곱창김이었습니다. 이 방송하는 중에 우리 또 송목님께서 더 깊이 10에서는 슈퍼챗이 안 되니까 사물이 라이브로 넘어오셔가지고 기생충과 개고기의 싸움이라고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송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